휴넷 조영탁입니다. 휴넷 350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 담당자 천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획기적인 창조나 큰 변혁을 앞두고는 아하 모멘트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저희 휴넷은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HRD를 선도하는 그런 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중에서 3년 반 전 2016년 2월에 저희 회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하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2016년 초에 제가 보니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고, 그런데 사장의 입장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미래를 깊이 있게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회사 팀장, 본부장 포함해서 한 40명들에게 합쳐서 1300페이지 이르는 미래학서적을 사주면서 2016년 설 연휴에 이런 것도 없으면 집에서 굉장히 힘들 텐데 놀면 뭐하냐, 책이나 읽고 와라 그래서 제가 퓨처 스마트라는 책하고 2030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30년에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신문의 헤드라인에 2030년 신문에 한 명의 아바타 강사가 전 세계 교육 시장의 70%를 장악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의학이나 법률, 경영학, 인문학 전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기초 수준부터 최고급 수준까지 그리고 전 세계 150개국에서 100개국 언어로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질문이 나와도 다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건데, 이렇게 발전하면 2030년에 휴넷이 설 자리 놓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의 에듀테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주제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는 미래학 서적에는 미래 교육이 20페이지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는 매년 100페이지에 10년 후의 교육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한 리포트를 매년 써내자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 회사의 IT 인력을 30명 수준에서 현재 12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IT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 인력도 60명이고요. 그래서 전 직원의 50%가 에듀테크 연구하고 개발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 서비스를 개발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00억에서 45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발표하신 우리 홍정민 소장께서 에듀테크라는 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써냈고, 또 올해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예정이 있는데 기술이 어떻게 최고 인재를 만드는가라는 책도 써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저희 회사가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듀테크를 가지고 준비해왔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보는 많은 분들이 휴넷이 이렇게 큰 폭으로 발전할지 몰랐다 하는데, 그게 지난 4년간의 노력이 쌓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실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HRD 환경의 변화를 요약하는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에듀테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들은 마이크로러닝, 플립러닝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올해는 우리가 비하인드 러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정형화된 학습뿐만이 아니라 인포멀 러닝 그리고 업무 경험까지도 포괄하고 학습이 학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이 교육의 범위를 확장시켜 간다는 비하인드 러닝이 올해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세대 인공지능 LMS, 랩스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솔루션과 컨텐츠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술이 교육을 바꾼다, 정말 기술이 중요하다, 데이터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하는데 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상상하면 다 만들어내고 내는 수단인 거죠. 저희가 2년 전에 차세대 인공지능 LMS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했던 고민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소위 LMS라는 것은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왜 이러닝만 관리할 것인가? 오프라인 교육은 관리가 안 되는가? 그리고 사이버 연수원에서는 왜 이러닝만 되는가? 오프라인 교육, 플립러닝, 마이크러닝, 버추얼 러닝 이런 것들은 사이버 연수원에서 한꺼번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항상 70-20-10 비즈니스 성과 창출인데 교육과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왜 괴리가 생기는가? 이걸 기술을 통해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효과는 작은 정형학습에 90%가 투입되고 있는 이 문제를 기술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그 세 번째는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이라는데 과연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LMS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핵심적인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국 기업 현황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수단을 보면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국이고 한국이 그 다음이고 중국이 가장 떨어져 있는데 3국 중에서 일본을 지금 가도 일본 도쿄에서 신용카드를 안 받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은 신용카드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중국은 위챗, 그래서 노점상이나 심지어 거지까지도 위챗을 통해서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국 HRD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HRD 수준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왜곡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현실을 보시면 첫 번째 온라인 교육이 26%다. 근데 중국은 온라인 이러닝의 정형학습 개념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동영상 중심으로 가는데 과거에는 130분, 그러니까 2시간 이상짜리의 동영상을 하나씩 연결해 놓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13분짜리 마이크러닝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러닝이라는 것은 이러닝 정형학습이 아니라 마이크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이 18%, 혼합형 교육, 소위 플립러닝이 16%, 그리고 놀랍게도 버추얼 클래스가 9%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프라인이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닝이 2000년 터에 들어와서 이러닝이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강하고 이러닝이 조금 차지하고 있으면서 오프라인과 이러닝이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MS의 첫 번째는 오토 러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특히 대다수의 오프라인 교육 담당자가 지금도 오프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 만들고 그다음 외부 강사들과 외부 전문기관들과 네트워크 연결하고 과제 만들고 그다음 학생들 수강생 선택해서 출결 관리하고 현장에서 또 수료 평가 학점 매기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도 엑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회계 장부를 수기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우리 LMS 기획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 관리를 시스템화 시켜보자. 소위 ERP처럼 오프라인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똑똑한 현회 직원들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을 엑셀로 모든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탑재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업무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업무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엑셀로 모든 오프라인 교육 관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다 분절되고 사라지고 꼭 필요한 학점 데이터 정도만 모아져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토 LMS를 통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교육 관리의 편리성,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화하자라는 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연수원에 보면 그동안 이러닝만 있었던 거죠. 이러닝 정형 학습만 있었던 건데 이러닝 정형 학습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우리 직원들이 사이버 연수원 한 군데에서 바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풀립러닝도 다 보여줄 수 있고 마이크로러닝도 보여줄 수 있고 버추얼 클래스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정형 학습 모든 부분들이 이 LMS 시스템 안으로 탑재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용보험 제도가 발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닝은 너무 정형학습으로 만 포맷되다 보니까 마이크로러닝이 적용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프라인 교육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희 랩스를 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랩스를 켜는 거고 퇴근할 때 마지막으로 끄는 시스템이 랩스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서 외부 강사 섭외, 외부 오프라인 전문가 교육까지도 다 이 플랫폼에서 얹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오토 LMS의 핵심이라고 오토 러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닝, 마이크로러닝뿐만 아니라 풀립 러닝, 오프라인 러닝, 버추얼 러닝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교육 경험까지, 학습 경험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경험 플랫폼,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정민 상무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70, 20, 10이 여기서 구현되고 비즈니스 성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게 완벽하게 구현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점점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70, 20, 10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거고요. 아까 모든 정형학습뿐만이 아니라 진단과 소셜 러닝, 유튜브, 그리고 애프터 스쿨까지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지식을 찾아볼 수 있고 같이 학습 커뮤니티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저희 변재민 이사께서 랩스 안에서 어떻게 교육 담당자가 직원들을 위해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을 차세대 인공지능을 어떻게 LMS에 구현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인공지능 가지고 인공지능 튜터도 만들고 인공지능 챗봇도 서비스하고 또 RPA를 통해서 교육 담당자의 업무를 현저하게 개선시켜주고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교육 담당자들이 적절하게 전략적인 고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수강생들이 자기 학습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인공지능 차세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1:1 맞춤 학습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 소위 어댑티브 러닝, 큐레이션에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큐레이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큐레이션에 관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수원이 1개가 오픈되어 있었다. 사이버 연수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1000개의 연수원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펼쳐진다.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역량 진단을 통해서도 매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현재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내가 하는 부서에서 각 부문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관심 분야가 뭐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떤 걸 주로 찾아보느냐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HR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IDP를 가지고 지금 현재 회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전략으로 하고 싶다. 나는 마케팅 최고 관리자가
내 커리어 골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3년 마케팅 커리어를 가장 잘 퍼포먼스 내는 S급 인재들이 주로 어떤 거를 듣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본인한테 매핑시켜줄 수 있는 이런 큐레이션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차세대 인공지능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시연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O2O 러닝을 통해서 수강생이 이러닝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러닝, 플립 러닝, 마이크로 러닝, 버추얼 클래스룸을 통한 학습까지, 그리고 유튜브나 그 위에 소셜 학습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경험 학습을 늘리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거, 개인 맞춤형 학습이 정말 성과를 바로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 교육 담당자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교육 담당자들이 LXD를 마음껏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우 전략적으로 그리고 회사 CEO를 도와서 회사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 담당자의 역할을 고도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랩스의 핵심 개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랩스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넷의 컨텐츠 솔루션들인데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솔루션이 있지만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러닝 아르고, 마이크로 러닝 쌤, 와플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켰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러닝, 각종 인증, 수상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러닝에 관한 건데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편통신 교육하고 있습니다. 독서통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우편통신 교육이 유래가 뭔지, 우편통신 교육의 뜻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1988년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88년도에 입사하자마자 회계와 마케팅 기초를 신입사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어떻게 시켜주냐면 능률협회나 생산성 업무 같은 데서 우편으로 아주 간략한 내용과 시험지를 보내주면 그거를 일주일 동안에 그 내용을 읽어보고 시험지에 답을 해서 인사부에 제출하면 인사부에 그걸 모아가지고 능률협회나 생산성에 보내주고 거기서 다시 그걸 채점해가지고 회사로 보내주고 그러면 그게 점수 평가해가지고 통과했다, 이런 것들이 우편통신 교육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편통신 교육이, 독서통신 교육이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러닝의 시대가 되면서 사실상 근본적으로 존재 가치가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고용보험 제도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책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좋아하고 책을 소장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됐는데 30년 전에 우편통신 교육이 계속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북러닝, 책과 학습을 결합하는 솔루션을 만들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주론을 읽고 싶다. 군주론을 실제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군주론이 보시면 160페이지, 170페이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키아벨리도 모르고 당시의 시대 상황인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주로 소재가 되는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읽히는 거죠. 만약에 최고 전문가가, 군주론의 최고 전문가가 나와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5분 정도,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이 책이 갖는 정치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해준다면 책을 읽지 않아도 핵심적인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북러닝을 쭉 개발해오고 있고, 올 연말까지 150개가 개발되고 내년 말까지는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이 돼서 300개의 북러닝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VR 러닝인데, VR 러닝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VR 러닝을 저희가 아산병원이나 교보생명 이런 데 계속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VR 러닝이 어떤 기기의 문제, 개발 문제, 약간 머리 어지러운 문제, 어떤 장소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교육 효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AR을 활용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교육, 그래서 AR을 활용한 팀워크 빌딩, 이런 교육들을 주제를 정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립러닝입니다. 플립러닝은 이제 충분히 의미를 알 것 같고요. 저희가 4년 전에 플립러닝을 제가 앞으로 플립러닝으로 가야 된다, 플립러닝이 대사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대학 교수들, HRD 담당 교수들 같은 경우도 이해를 못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미 다 대세가 되셨고요. 대사됐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플립러닝을 가장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고 컨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을 받아서 우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95% 정부 지원이 되는 스마트 러닝으로 저희가 5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체계도 직급별, 직무별 교육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플립러닝만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샘 프라임이고요. 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샘 프라임은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샘 메이커라고 해서 회사의 맞춤형 컨텐츠들을 직원들이 직접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닝 컨텐츠들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범용화될 수 있는 범용적인 내용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회사에서 상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회사에서 심사원 OJT, 회사에서 베스트 영업사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직접 개발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샘 메이커죠.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해보는데 저희 직원이 한 달 안에 100개의 컨텐츠를 만든다. 이거 100개 5분짜리 컨텐츠 하나가 아니라 5분짜리로 5개씩 만들어서 정형학습 형태로 해서 100개 정도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직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마이크로러닝으로 만든 정형과정이 1000개씩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러닝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프라임, 구독형 모델입니다. 구독형 모델은 다시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마이크로러닝을 공부를 지속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그 다음에 맞춤형 큐레이션, 대시보드를 통한 학습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구독형 모델을 저희가 선보이고 있고요. 이 구독형 모델에는 자사에서 직접 만든 컨텐츠와 휴넷이 만든 컨텐츠, 그리고 필요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용 컨텐츠까지 각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러닝인데요. 저희 경영 시뮬레이션 아르고 게임이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고 있는 게 리더십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리더십 아르고라는 게임에는 제가 직접 어림잡아서 250시간 내지 300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 컨텐츠가 되고 있는 책을 제가 리더십 책을 당신의 팀 괜찮습니까? 라는 책을 썼고, 플립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러닝 과정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 러닝 하면은 우리가 즐겁게 게임처럼 학습해서 학습을 몰입도를 높이자라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재미는 있지만 학습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게임을 하는데 난파선 그 비행기가 난파돼 가지고 섬에서 떨어졌는데 섬에서 게임 탈출하는 거 한다 그러면 4시간 정도 게임은 정말 너무 재미있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리더십 중요하네, 뭐 팀워크 빌딩 중요하다, 이 정도 배우고 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더십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비전, 혁신, 인파워먼트, 코칭,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각 모듈별로 1시간씩 리더십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모듈들을 만들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1시간이 끝나면 그 담배 피우기 좋아하는 40대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리더십 게임 너무 재밌다 막 이야기꽃을 피우고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비전 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림 맞추기로 해보는 건데, 그냥 아무 표시 없는 그림 맞추는 것을 팀별로 하면 3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그림이 그려진 거 가지고 조각 맞추기를 하면 1분 안에 끝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조직 역량이 향상되는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 회사의 10년 후에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 10년 후에 키워드들을 토론해서 클라우드식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비전 슬로건을 결정해서 그림으로 우리 회사의 비전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런 것도 스마트폰에 찍어서 올리면 바로 올라가면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수출하게 소리 만들고 있는데, 중국 기업 중에서 화시라는 기업이 있는데 전국에 7,000여 개의 오프라인 교육 업체를 고객으로 유통 채널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중국에서 같이 개발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데일리 스낵입니다. 이거는 소위 킹 세종 프로젝트라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영어 컨텐츠를 개발하는 팀 직원들한테 점심을 사줬습니다. 점심을 먹자 했더니 휴넷 직원들은 제가 점심 먹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점심은 맛있게 먹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점심 먹고 나서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 자, 오늘 점심 먹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킹 세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킹 세종 프로젝트는 뭐냐면 1400년도에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여린 백성이, 그러니까 나란 말이 중국어가 달라서 불쌍한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이걸 제가 참고 봐줄 수가 없다, 백성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오늘날 나타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란 말씀이 영어가 아니어서 영어를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 수많은 직장인들, 성인들을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에듀테크를 통해서 좀 영어를 쉽게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개발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킹 세종 프로젝트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하고 같이 몇 개월에 걸쳐서 과연 뭐가 문제인가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에듀테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어는 생활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잘하잖아요. 유치원생도 영어를 잘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미국 현지에 가서 컨텐츠들을 직접 생활 상황에 맞는 것들 200개 정도 만들었고요. 영어는 우리가 교육 쪽에서 보면은 작심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연말 12월 31일 날쯤에 대규모 결제를 하죠. 내년에는 반드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영어를 결심을 하고 나서 이러닝을 끊어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들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학습 방법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꾸준하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어에 좌절하는 거, 영어 울렁증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원어민 영어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잘못된 목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원어민 수준까지 갈 수 없고요. 원어민 수준까지 절대 필요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영어 언어를 배울 때 3등급까지만 가면 충분히 비즈니스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데일리 스낵이라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영어 학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늘 결심만 하고 영어를 마스터를 못했는데 데일리 스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데일리 스낵을 100일, 200일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구글에서 영어 번역기가 100% 완벽해질 때까지 그럼 그걸 사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버추얼 클래스에 대해서 홍정민 상무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우리 홍 상무님께서 계속 휴넷도 버추얼 클래스를 많이 빨리 개발해 서비스해야 된다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답을 했었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웨비나나 버추얼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모든 기업 연수원에 반드시 라이브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의 9%가 라이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버추얼 클래스가 활발하게 서비스 되는 거는 그 나라가 땅이 너무 넓어서 한 번에 모여서 학습할 수 없는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것이다 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데이터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1인 대학 해피칼리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서 오프라인 교육비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라이브로 동시에 시청하는데 라이브로 5,000원에 서비스를 오픈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프라인 수강생보다 훨씬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5,000원을 내고 라이브로 수강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라이브로 소극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채팅하고 질문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하고 나서 보지 않을 때는 사장의 마음대로 우길 수 있지만 실제 보면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라이브를 클래스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라이브 클래스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품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 기업들에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세일즈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장님이나 이런 훈시 그리고 전 직원이 모일 수 없는 오프라인 특강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버추얼 클래스를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3박 4일 했다. 근데 일주일, 2주 있으면 현업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적용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3박 4일 교육을 한 후에 강사하고 라이브 클래스를 한 1시간 열어가지고 실제로 과제도 주고 적용해 본 걸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채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클래스가 서비스가 되면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물론 저희는 라이브 생중계 방송을 공중파 방송처럼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현장 메이커 교육, 그 다음에 코딩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필요성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어떤 체감해보고 자신감 갖고 또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효과가 좋고 이게 스마트 러닝으로 A등급을 저희가 받았죠. 다음으로 아바타 MBA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학위 MBA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휴넷 MBA, 스마트 MBA를 5만 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자산이 쌓였었고, 제가 처음에 아하 모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에 전 세계 아바타 강사 한 명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바타 MBA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MBA는 말 그대로 경영학에 대한 기초 지식, 실용적인 지식을 배워서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넘어서기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하버드 MBA를 가려고 그런다면 준비하는 기간, 학습 기간까지 포함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직간접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경영학의 지식을 마스터해서 현장에서 경영자에 잘 쓸 수 있을 정도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하버드 MBA를 3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워낙 지식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해외 MBA들의 경쟁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국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없이 지원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바타를 가지고 버추얼 캐릭터가 강의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MBA를 할 때 우리가 경영학 원론을 한 학기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회계 기초를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인사조직을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전략 마케팅을 한 학기 때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나는 회계를 선생님보다 더 잘해요. 회계 배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 진단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만 맞춤형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고, 마이크로 러닝을 통해서 경영의 키워드들을 1000개면 1000개에 대해서 컨텐츠를 5분짜리로 만들어 놓고, 단순히 개념 이해뿐만이 아니라 적용 사례, 스타점, 방법론, 레퍼런스까지 다 마이크로러닝을 해서 필요할 때 적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정말 M&A의 새로운 성공 사례가 나왔다, 실패 사례가 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내일 아침에 바로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일과 학습의 결합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기억해서 나중에 써먹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할 때 뭐 음성으로도 요청할 수도 있고, 검색을 통해서 바로 필요한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아바타 MBA의 특징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것도 해외 수출 생각하고 있고, 2021년도에 저희가 ATD에서 하버드 MBA가 비교하면서 상품을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언어 번역이 실시간으로 되게 되면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텍스트로 5분 만에 만들어내면 그게 영어로 중국어로 동시에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MBA 하나는 우리 아바타 MBA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혹은 동료 직원들과 일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비즈니스 모델이란 과연 정확히 뭘까요?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의 역사와 정의, 그리고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단어가 우리 현업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도대체 왜 비즈니스 모델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된 걸까요?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버추얼 강사들 수준도 점점 높아질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휴넷이 전문가 외부 네트워크가 1000명하고 돼 있다. 각 분야의 컨텐츠를 하루에 1개씩 5분짜리 텍스트로 써내게 하면 이걸 입력시킴과 동시에 1000개의 마이크로러닝 컨텐츠가 개발돼서 이 버추얼 캐릭터가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하면 맞는 컨텐츠에 답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맞는 컨텐츠를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에듀테크 교육으로 교육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러닝 기업 교육을 특히 완벽하게 바꾸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퍼스트 무버, 전 세계에서 퍼스트 무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러닝, 플립러닝, 게임러닝, VR 플랫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휴넷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게임러닝, 아바타 MBA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선진화된 이 배경에는 패스트 팔로우라는 전략을 가지고 왔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이 가장 앞서 있는 대한민국,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교육 한류를 저희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ATD에서 부스도 운영하고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리더십 아르고를 가지고 전 세계 교육 담당자 15,000명 앞에서 리더십 아르고를 저희가 발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휴넷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파인드 강사를 통해서 7,000명의 산업 강사를 동시에 매칭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갖췄고, 시프리를 통해서 영업 교육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코칭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게임런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그 DDI라고 여러분 아세요? DDI라는 데를 알면 굉장히 그 전문적인 교육 담당자고, DDI를 모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인데요. 우리 DDI의 스테파니 남 한국 DDI 사장님께서 저한테 장표 하나를 넣어달라고 그러면서 멘트를 한 3줄 써주셨어요. 그걸 외워가지고 발표하라고. 그래서 제가 외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이 하라는 걸 잘 안 하잖아요. 토탈 탤런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던데, 굳이 DDI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HRD에서 1등 기업이 DDI잖아요. 현재 DDI하고 휴넷하고는 한국에서 한 몸처럼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평균 300만 명의 직장인들이 저희 회사에서 같이 학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HRD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